시간에는 개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개차, 차,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차이, 차이, 뺐을 때 나오는 값. 그러니까 이 A1, A2, A3 이렇게 수열이 하나 있을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A2에서 A1, A3에서 A2 이렇게 이웃한항을 뺐을 때 일정한 값, 공차 D라고 하죠. 공차, 일정한 값이 나와주게 되면 등차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 차이가 일정치 않고 불규칙적이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이제 우리가 A2에서 A1 빼가지고 B1을 하나 만들고 A3에서 A2 빼가지고 B2를 만들고 자 빼가지고 B3를 만든다. 만들어서 이 원래 수열이 등차 등비 조화가 아니라고 하면 이 복잡하죠. 헷갈립니다. 차이가 일정하게 안 나오고요. B도 일정하게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은 도대체 어떤 수열이냐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이웃한 항 사이의 차를 구해서 이것의 규칙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때 이 아래쪽에 생기는 요 B1, B2, B3 이 수열을 우리가 AN이란 이 수열 이것의 개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수열 아래쪽에 생기는 수열의 규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수열을 알아보겠다. 이때 이 녀석을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웃한 항을 빼서 나온 차를 열거해서 만든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알면 이 AN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 항을 결정짓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자,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B1이라고 하는 것은 A2에서 A1 뺀 거라 그랬죠. 그죠? A2에서 A1을 빼서 이것을 우리가 B1이라고 불러준다. A3에서 A2를 빼가지고 이걸 B2라고 불러준다. 자, 하나만 더 써볼까요? A3는 B3라고 불러준다. 점점점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AN, 이 위에 있는 수열의 n번째 항이 누구냐라는 요걸 좀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웃한 항을 빼가지고 나오는 자 B를 써주는데 요 첨자를 잘 보십시오. 자 뒤에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느냐? B, n-1 얘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죠. 이거 변변 더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변변 더한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모두 다 더해주는데 그때 요 A2가 서로 부호반대 A3가 부호반대 A4가 부호반대 여기까지 부호반대 남는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더해줬을 때 소거가 많이 일어나죠. 그럼 AN에서 자 A1을 빼서 만든 게 바로 뭐와 똑같습니까? 그러면 B라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자 이거 중요합니다. n 빼기 한 번째 n번째가 아니고 B1부터 n 빼기 한 번째까지 요걸 다 더한 것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그마를 한번 이용해서 설명해 볼까요? 항의 번호가 몇 번부터? 그러면 1번부터 자 어디까지? 요게 n 빼기 1까지 BK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위에 오리지널 수열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수열에 뭘 알면 n 빼기 1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지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 합을 구할 수 있는 형태들은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열선 처음부터 쭉 배운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등차 수열 합 구할 수 있습니다.
등비 수열도 합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우리가 알죠. 조화는 못 구해요. 그리고 일반항의 모양이 K 제곱, K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요거 합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있죠. 자, 최근에 배운 게 뭔가요? 이항분리. 분수꼴인데 분모가 인수분해 되는 형태의 수열이면 그것도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덤이죠. 유리화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했을 때 합이 구해지는 꼴도 있었습니다. 요 정도예요. 많지 않습니다. 등차, 등비, 그다음 시그마를 이용한 합, 분수꼴 그런 정도인데 그렇다면 내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녀석의 합을 구할 수 있나? 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빼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요 수열 자체가 등차, 등비면 그건 고마운 거죠. 그런데 등차, 등비가 아니어도 뭐만 할 수 있다면 합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원래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뺐습니다. 빼가지고 이 밑에 이제 수열이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쭉 갑니다. 자, A, N 플러스 1. 요렇게 빼면 요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렇게 빼면 자, 요거는 이제 뒷첨자. 자, 뺐을 때 요 뒤에 첨자를 따라 간다라고 했는데 요렇게 빼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B, N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 분의 1이 나왔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다고 치고요. 그 다음 초항. 얘가 자 1이었다.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요? 얘 누굴까요? 자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요. 얘는요. 자 요식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식대로 A1 첫 번째 거 하고 요 합을 갖다가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M 빼기 1까지 BK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A1이 1이다. 1. 자 그 다음에 시그마 합을 구할 수 있는 모양인가를 내가 관찰합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합 구할 수 있는 꼴이죠. N 빼기 1까지 요거 K 플러스 1 분의 1.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운 대로 요 부분만 처리를 해주시면 끝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조화도 아니고 규칙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럴 때는 얘를 빼가지고 아래쪽에 생성되는 이 수열의 규칙을 한번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규칙 파악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합을 구할 수 있는가, 이거 처리 가능한가 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면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 처리하시게 되면 많이 해봤죠. 그죠? 이항분리 하셔가지고 자 K는 1부터 M 빼기 1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자, 1 집어넣고 M 빼기 1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답이 뭐냐? 1 더하기 자 괄호치고 요 안에 거만 처리했을 때 1 마이너스 M분의 1. 이건 2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개차 수열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 수열의 형태가 등차 등비 조화가 아닐 때 이때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공부를 한 겁니다.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조화도 아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때 개차를 이용을 해서 규칙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자, 밑에 생성된 개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원래 있던 위에 있는 수열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문제 5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2, 4, 8까지는 등비 같죠. 그죠? 근데 갑자기 삐딱하게 14, 22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등비가 아니지요. 등차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뒤집었을 때 등차가 되느냐? 조화도 아니죠. 그죠? 뒤집어서 등차가 되면 조화라고 하는데 그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하느냐? 요렇게를 빼봅니다. 요거 2. 자, 8 빼기 4 하니까 4. 14 빼기 8 하니까 요거 6. 올라. 자, 22 빼기 14 하니까 요거 8.
아, 이것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등차의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 분명히 등차 수열이면 이 녀석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너 합을 구할 수가 있으면 너의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수열에 요거 합을 구하면 되는데 2468이니까 이거 밑에 있는 수열을 B라고 했을 때 B에는 2n이다. 이거 규칙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초항이 2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일반항은 이런 꼴이고 이거 합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A에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차 요거 조심하세요. A1 2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까먹지 마시고 일반항 써주시고 2K.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갖다 우리가 처리를 해가지고 합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합 공식을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그마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2분의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요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제가 N 대신에 뭘 대입한 거다? N 빼기 1을 대입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는 이 N 빼기를 앞에 안 쓰고 뒤에 쓴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약분해가지고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일반항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네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그렇죠? 등차 수열은 보통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집니다. 얘처럼. 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수열은 등차가 아니죠. 알고 봤더니 일반항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일반항을 수열 배열된 형태만 보고 알 수는 없겠죠. 이때 개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덤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SN. 이 수열에 그럼 N항까지 합은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다항식 꼴이니까 SN은 1부터 N까지 AK.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직접적인 합 공식이 없습니다. 등차 등비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다. 자, 집어넣어 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자, 요거 시그마 분할해 주시고요. 공식 써주면 되는데 일단 맨 앞에 것은 6분의 N, M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2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통분 처리해 주시면 끝이 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뒤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중에 세 번째 것, 보기 작은 3번. 2, 5, 11, 23 모르겠어요. 등차 등비 아니에요. 조화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뭐 해본다? 빼보는 거죠. 이렇게. 이웃한항을 갖다 차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5에서 2를 빼니까 이게 3이죠. 11 빼기 5 하니까 6이 됩니다. 23 빼기 11 하니까 이게 12가 되죠. 그 다음에 47 빼기 23 하니까 24가 됩니다. 95, 47, 그거 얼마죠? 48인가요? 네. 밑에 있는 요 수열의 규칙이 무언가요? 자, 3, 6, 12, 24, 48 두 배씩 늘어납니다. 그죠? 요건 등비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등비죠. 등비. 초항이 3이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자, BN이라고 하는 녀석 아래쪽에 있는 수열을 우리가 B라고 했을 때 B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원래 위에 있는 수열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A에는 뭡니까? 그럼 A1 2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바로 이렇게 3 곱하기 2의 n-1제곱. 자, 요것은 일반항의 모양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항과 공비가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등비 수열의 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등비 수열의 합은 시그마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우리 원래 쓰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로 처리하는데 등비 수열의 합은 공비가 얼마다? 초항이 얼마다? B1이죠. 요거만 알면 끝나는 건데 나와 있습니다. 얘 2고요. 얘
3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그냥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뭐 하는 게 좋으니까 시그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지만은 얘는 계산 자체는 뭐로 한다? 등비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뭐냐면 밑에 있는 수열에 뭘 구할 수 있으면 합을 구할 수 있으면 위에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것과 똑같다. 자, 찾을 수 있다. 2 더하기 자 요거 처리합니다. 공비 빼기 1 초항 3. 조심할 것은 여러분이 내가 이 등비 수열의 합을 할 때는 요 초항을 쓰는 거죠. 그 다음 요 앞에 쓰는 것은 누구? 위에 있는 거 A라는 수열의 초항을 쓰는 것이다. 괄호치고 자 2의 몇 제곱? 요거 이제 개수를 보셔야죠. 항상 우리가 n승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내가 지금 더하는 수열의 항의 개수니까 이게 n 빼기 1승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개차 수열 조심해야 될 것은 요 개수. 이게 n개가 아니라 n 빼기 1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던 등차의 합을 구하던 이게 n이 아니라 n 빼기 1이 된다. 자 처리 끝났습니다. 이건 없는 거고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n 빼기 1승. 자 3 곱하기 2의 n 빼기 1승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음수 3이니까 더해져가지고 마이너스 1. 자 처리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합을 구하시오 나와 있는 문제 있는데 자 요거까지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합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규칙이 파악이 안 됩니다. 등차 등비 조화 아니면 일단 우리 개차를 이용을 해서 규칙성을 한번 파악해 본다. 19에서 7을 빼니까 요게 12. 자 37 빼기 19 하니까 얼마죠 요게? 얼마입니까? 7, 17 빼기 8. 네, 18. 맞나요? 네, 그 다음에 61 빼기 37. 네, 24. 자, 61, 91, 요거 30. 12, 18, 24, 30, 60 커 나가네요. 60. 그러니까 요것은 무슨 수열? 아, 등차 수열. 네, 참 친절한 거죠. 이게 등차 등비 나오게 되면 합공식이 좀 뻔하기 때문에 여기 좀 친절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열에 일단 뭐부터? 일반항부터 A1 예. 7 더하기 자 일단 시그마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놓고 예, 여기 n 빼기 1승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항이 12호 공차가 18이면 6n 더하기 6 그러니까 자 여기다 K 일반항 이제 K로 바꿔가지고 6K 더하기 6 요렇게 써주시면 자, 이 AN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보통 계산을 할 때 이게 n 빼기 1이면 좀 피곤해요. 네,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가지로만 딱 있으면 좋은데 이 공식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좀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면 좀 피곤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 규칙성을 먼저 보고요. 이걸 갖다가 7을 1 더하기 제가 6으로 쪼개겠습니다. 6. 이렇게. 네, 그리고 어차피 얘가 지금 뭐냐 이게 등차거든요. 등차니까 12 더하기 18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n 빼기 1개를 더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게 n 빼기 1개. 그럼 얘까지 쫙 뽑아주면 얘는 몇 개? 이제 n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n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6 더하기 12 더하기 18 더하기 해서 이제 6의 배수를 n개 더하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1은 내가 그냥 따로 이제 더한다고 치고 얘는 6 괄호치고 1 더하기 2 더하기 n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시그마 k하고 똑같은 거니까 1, 6, 2분의 n, n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처리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이런 단순 계산 있죠. 여기 지금 1을 집어넣었을 때 12부터 나타나니까 이 앞쪽에 뭐가 하나 더 있다면 6이 하나 더 있다면 그러면 6의 배수를 쭉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밀어주고 잘라주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3이 되겠네 그죠? 3n 제곱 플러스 요거 그냥 붙였을까요? 3
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반항 AN이니까 나는 뭘 할 거냐? 나 SN 구할 겁니다. SN.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3K K 플러스 1 플러스 1 요거 계산할 거거든요. 자, 괄호는 꼭 쳐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반갑다 그런 느낌이 들어줘야 돼요. 뭐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죠? 연속된 두 수의 곱 이걸 다 더했을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이거 외우자라고 했죠. 3을 앞으로 빼시고 K는 1부터 N까지 자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뒤쪽에 이제 요것은 분할이 되면서 1을 n번 더하는 거니까 n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것은 3 곱하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뭐예요? 3분의 하나 둘 셋 연달아 3개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n 자 끝났죠. 이렇게 답을 보게 되면 이제 요 n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죠.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에다가 자, 요 뒤에 거는 1이니까 1 이렇게 그럼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답이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을 모르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따로 한 다음에 묶었다 풀었다 또 생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질러가는 게 좋습니다. 생각은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요.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복되는 계산은 좀 압축을 해놓고 외워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구구단 외워야죠. 인수분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때 구구단 우리가 만들어 쓰지 않고 인수분해 만들어 쓰지 않는 것처럼 이 시그마 기초 계산 공식도 일일이 우리가 다 하나씩 그때 만들어가면서 쓰게 된다 그러면 계산이 조금 피곤해질 겁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개차 수열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군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군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묶음이다. 이 군이라는 게 무리군자를 쓰기 때문에요. 어떤 그 묶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교재 내용 보시게 되면 수열 AN에서 몇 개의 항을 차례로 묶어 군으로 나눈 수열을 군수열이라고 한다. 글쎄 뭘 군수열이라고 하는지 수열 AN이 쫙 배열이 되어 있는데 몇 개씩 묶는 거예요. 묶는 규칙은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정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군수열을 파악하는 방법은 일반항을 파악하는 것처럼 이 군수열 같은 경우는 n군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특성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군수열을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 하면 각 군 안에서의 규칙을 찾는다. 다시 말하면 수의 배열 규칙을 보란 얘기죠. 그리고 몇 개씩 끊어갔느냐라는 걸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n군의 초항, 우리가 일반항 구하듯이 여기서는 n번째 그룹의 초항을 구하는 것, 이거를 이제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돼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스타일로 접근을 하면 그 군의 규칙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일반항이라든가 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제 문제 6번이 이게 군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6번 문제를 보면 1,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묶어져 있고요. 2하고 3 이렇게 두 개가 묶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7, 8, 9, 10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다. 그럼 그 다음 건 우리 예측 가능하죠. 그죠? 10, 11, 12, 11, 12, 13, 14, 15까지 5개 뭐 이런 식으로 1개, 2개, 3개, 4개. 자, 그럼 시킨 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배열입니까? 일단 이건 자연수 배열이구나.
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1씩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n번째 그룹도 그 안에서 보게 되면 1씩 커져 나가는구나.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군의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요거 n개구나 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 이 군수열에서는요, 일반항을 an 이렇게 안 하고요. 몇 군의 몇 항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개면 8번째 거죠. 그죠? 요거는 제8항입니다. 수열 자체로만 보면 8항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일반적인 수열하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요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번째 군의 두 번째 항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군의 두 번째 항이다. 이렇게 그룹을 먼저 몇 번째 그룹인지 정해놓고 그 안에서 네가 두 번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요게 네 번째 군의 두 번째 항이면 그것이 여덟 번째 것이다. 그쵸? 네. 1군, 2군, 3군까지가 총 6개고 7, 8개니까 그쵸? 3군까지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4군의 2항이라고 했으니까 2개를 더해주게 되면 토탈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자, 현재까지 6개. 맞죠? 그리고 2개 더? 오케이. 그렇다면 넌 8번째 것. 그래서 4군의 2항이면 8번째 수. 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요거 계산하는 것도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배열이 됐을 때 사실은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배열될 때 요 첫 번째 있는 숫자들 있죠? 이걸 각 군의 초항이라 그럽니다. 초항. 사실 우리가 어떤 그 기억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이제 무슨 어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뭐 앞으로 몇 미터 가서 몇 번째 상점 뭐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어디를 자 이렇게 여러 개 과정을 쭉 거치면서 어디에 가려고 합니다. 자 옆에 가만히 보면서 가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 하다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 첫 번째는 뭐였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세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뭐였어? 그걸 외워둡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10개를 블럭을 나눠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21번째가 뭐였고 거기서부터 또 10개를 갖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30개를 외울 때 얘를 갖다가 그냥 무작위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고 11번째는 뭐고 21번째는 뭐니까 거기서부터 기억을 자 10개, 10개씩 끊어서 이렇게 외워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죠. 파악을 할 때 각 군의 초항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버리면 거기서부터 2개, 3개, 4개 지나간 것은 당연히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군수열의 가장 마지막은 n군의 초항을 구해놓는다. 요걸 구해놓으면 생각을 거기서부터 하면 되니까 그렇죠? n군의 5번째 항은 뭐예요? n군의 초항에서 하나, 둘, 셋, 4번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놓습니다. 자, 요거는 이미 끝난 거죠. 자연수 배열이다. n군의 개수는 n개다. 그럼 n군의 초항을 구해보겠다. 요거 해놓으면 군수열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n군의 초항을 갖다 내가 구하려고 한다. 이때 뭘 이용하느냐 하면 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 동그라미 친 녀석들만 다 데리고 와요. 자, 1, 그 다음 2, 그 다음 4, 7. 자, 하나만 더 쓸까요? 11, 점점점점. 자, 이렇게 각 군의 초항을 불러 모아놓은 요 수열에서 AN이 뭡니까? 여기 요 수열의 AN.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것이 다름 아닌 N군의 뭐? 초항. 요 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요게 N군의 초항에 해당됩니다. 이거 구할 때
가볍게 여러분이 개차를 이용해 줍니다. 2, 3, 4, 점점점. 오, 반갑죠? 1, 2, 3, 4. 요거 자연수 배열이고, 이러면 등차죠. 그러면 개차 수열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정하는데 1 플러스 시그마. 자, K는 1부터 M 빼기 1까지 요거 BK. BK 그냥 바로 써버릴까요? 요 밑에 있는 수열의 일반항, 그럼 요거 K 그러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 더하기 요거는 우리 시그마 공식에서 n 대신에 m 빼기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n, m 빼기 1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정리 끝났습니다.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자, 합쳐주면 플러스 2. n분의 초항은 이렇게 생긴 거죠. 검토 한번 해볼까요? 검토. 3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3. A3. 그럼 얘가 나와야 돼요. 3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3, 3은 9 빼기 3 더하기 2. 자, 얼마입니까? 6 빼기 더하기 2니까 8 나누기 2는 4. 아니, 맞네요. 그러니까 얘가 맞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n분의 초항이죠. 아니면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자, n분의 초항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네. 그렇다면 n군을 한번 써볼까요? n군. 따라서 n군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n군은 첫 번째 수가 얘예요. 자, 1씩 증가를 하고요. 개수는 n개입니다. 그렇다면 n번째 군의 첫 번째 수는 2분의 n-1 더하기 1이고요. 두 번째 수는 얘보다 1이 커야죠. 그럼 이 모양보다는 얘 모양이 좀 낫네요. 그래서 2분의 n-1 더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2분의 n-1 더하기 n. 자, 이것이 n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n군 파악을 하셨으면 두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n군의 합과 n군까지의 합. n군의 합.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n군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까지 더하면 1군의 합이고요. 이만큼 더하면 요거는 2군까지의 합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를 다 더하라 그러면 여기 3군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4군까지의 합해가지고 n군까지를 다 더하라는 겁니다. 자, 그 합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예를 들어 n군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그냥 다 더하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거는 똑같죠. 이건 똑같고 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n군의 합은요. n군의 합은 시그마 처리를 하시면 돼요. 시그마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요거 가만히 좀 볼까요? 요건 변해 안 변해요. 요만큼. 요거 안 변하죠. 변하는 건 어디가 변해요? 1, 2, 그 다음에 여기가 n. 이렇게 변하죠. 시그마 처리를 굳이 한다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n번째 것까지 더하자 2분의 n-1. 자, 문자가 살짝 겹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k 이렇게. 그러니까 요 2분의 n-1은요. 요것은 똑같은 게 n번 더해지는 거니까 곱하기 n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뒤에 있는 플러스 k라는 녀석은 2분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더해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이 공통으로 빠지겠네요. 2분의 n이 공통으로 빠지면 앞쪽에는 n제곱 마이너스 n이 남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n 플러스 1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2분의 n제곱 플러스 1. 요게 이제 n군의 합이고 n군까지의 합은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n군까지의 합은 자, 보세요. 이거는요. 어떻게 더하라는 얘기냐면 제가 이제 군을 괄호를 쳐가지고 쭉 배열을 다 해보는 거예요. 1군 1. 2군에 2하고 3이 있죠. 그죠? 그럼 2 더하기 3 이렇게. 그 다음에 3군 그러면 4 더하기 5 더하기 6. 다
다 더하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그러면? 이렇게 n군까지. n군까지를 이렇게 다 더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더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덧셈 할 때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해서 다시 합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n군까지의 합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그마. 자, 한번 한 단계 거쳐볼까요? 1군의 합 더하기 2군의 합. 자, 여기가 뭐냐면 요거가 얘입니다. 요거는 얘를 의미하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주면 1군, 2군의 합이 되겠죠? 그럼 2군까지의 합.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 3군의 합.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더해주게 되면 3군까지의 합.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죠? n군의 합.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k는 1부터 n까지 k군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군의 합을 갖다 우리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더해버리면 그럼 누적이 되면서 n군까지의 총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n군의 합이 이 문제에서 지금 2분의 n제곱 플러스로 나와 있으니까 이 n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로 바꿔주면 돼? 이제 여기서 번호를 이제 k로 바꿨으니까 같이 k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k군의 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묶을까요? 밖으로 뽑아낼까요?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의 k죠. 그죠? k의 세제곱 더하기 k 이렇게. 그 다음 요거 분할해가지고 이제 더해주시면 되는데 요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자 괄호 한 번 더 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괄호 이렇게. 그죠? 요거 k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k 시그마 k 처리한 것. 공통인수 요거 묶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군수열 문제는 일단 제일 처음 배열을 파악한다. 그 다음 끊어져 있는 군의 개수가 몇 개씩 끊어졌는가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좀 파악하시고요. 물음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나한테 뭘 물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n군의 총합 구하는 것까지 해놓으시면 일단 편안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다. 그럼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다 해야 됩니까? 아니, 필요한 것만 하시는 거죠. 문제가 나한테 뭘 물었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예제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n군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는 물음을 제가 던졌으니까 제가 n군 총합 구해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풀 때는 이거 n군의 합 구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만약에 요구하는 게 이 합에 관련된 걸 물었다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10군의 5항을 구하라 라는 문제니까 자, 그건 뭘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 10군의 5항을 구하세요. 자, 10군의 5항이면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자, 1군이 몇 개? 1개, 2군이 2개, 3군이 3개. 10군의 5항이면은요, 수를 쭉 배열해 가다가 9군까지는 꽉 채운 거죠. 자, 이 꽉 채운 게 중요합니다.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n군이 n개라니요. n군이 n개,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이런 규칙은 군을 꽉 채웠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이지 않습니까? 자, 9군까지는 꽉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1군 1개, 2군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9군까지는 꽉 찬 거예요. 여기 몇 개예요? 9개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배열하는 숫자가 배열하는 숫자의 배열이 이게 자연수 배열입니다. 그러면 자, 1개, 2개, 3개에서 9개까지 토탈 몇 개? 그럼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45개죠. 그럼 19는 다 못 채웠죠. 5개밖에 못 채웠습니다. 19는 하나, 둘, 셋, 넷,
5. 얘를 얘기하는 건데 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는 게 요거죠. 너 누구니? 그러면 이건 지금 개수를 이용하는 게 좀 유리한 게 자연수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개, 2개, 3개. 자, 여기까지 토탈 몇 개? 여기까지가 45개. 요걸 계산하는 방식은 1군부터 9군까지 뭘 세면 되는 겁니까? 항의 개수. 배열된 숫자의 개수가 요게 요 마지막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연수 배열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4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50번째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군의 5항은 누구니? 그러면 50. 개수만 카운팅해도 이게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99는 몇 군의 몇 항인가? 자,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요거 조금 복잡하니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99가 몇 군의 몇 항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일단 얘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얘부터. 네. 그렇죠? 얘보다는 얘가 먼저 파악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몇 군입니까? 자, 다시 한번 배열해 볼게요. 1, 그 다음에 2, 3, 4, 5, 6, 점점점. 얘가요, n-1군이고요. 얘가요, n군이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놓고, 잘 모르니까 99가 여기, 99라는 수가 n군에 들어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정. 그리고 이제 얘부터 파악해야 돼요. n부터. 파악하는 방법은 보통 이 n군의 초항을 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n군의 초항을 여러분이 아까 계산을 해놓으셨으면 얘를 가지고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n군의 초항이 뭐였죠? 아까 2분의 n 빼기 1 더하기 1.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찾아보시면 되고 요거하고 99하고 누가 더 커야 돼요? 얘는 첫 번째고요. 얘는 뭐 첫 번째지 뭔지 모르니까 99가 얘보다 뭐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n군의 초항이 요것이 2분의 n-1 플러스 1 요거였는데 요거하고 99하고 요렇게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제일 큰 n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요 1이 넘어가니까 98이 되고 곱하기 2 하니까 196이 되죠. 그러니까 n 좀 풀기 좋게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얘 풀어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 n이라는 게 이 자연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한 제곱수 정도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14의 제곱이 196이죠. 15의 제곱이 225입니다.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 있는 숫자를 하나 선택을 하시는데 n이 만약에 14면 14 곱하기 13 얘보다 작아요. 14면 얘를 넘어가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n이 14면 14 곱하기 13 얼마입니까 이게? 3, 4, 12에다가 그 다음에 3, 2는 3 42에다가 14 182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자, n이 만약에 15가 되면 15 곱하기 14 5, 4, 20에다가 60 210 나오네요. 210 넘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디까지? 14. 너 14군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n을 설정을 해주시면 14가 나왔으니까 자, 99라고 하는 숫자는 14군이고 그럼 14군의 중간에 걸쳤으니까 꽉 채운 건 자, 13군까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14 결정됐으면 일단 13군까지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게 2분의 1부터 13까지 합이니까 13 곱하기 14 계산하시면 되는데 182 그죠? 나누기 2를 하시게 되면 91 91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91개
이만큼이 91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1개니까 나머지 99번째면은 몇 개인가요? 8개 남죠. 그죠? 파랑이다. 그러니까 넌 91개니까 요거의 차이만큼. 그래서 99는 14분의 파랑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n분의 초항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은 이 항의 개수를 카운팅 해가지고 잘랐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다이렉트로 이 항의 개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1군, 그 다음에 2, 3, 이렇게 4한 더 쓸까요? 4, 5, 6, 점점점. 생각 여기까지 똑같은 겁니다. n-1군, 이만큼, 여기가 n군, 이만큼. 자,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99라는 숫자가 n군에 들어있다. 99가 n군에 들어있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n-1군까지 개수를 셉니다.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자, n-1군까지 꽉 채워서 몇 개? 1부터 n-1까지 토탈 합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n-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빼기 하나인데, 이것이 자, 요거는 99보다, 자, 잘 생각하십시다. 여기까지 더하죠. 얘가 아무리 첫 번째 거라고 해도 여기까지 세면 얘보다 하나 많죠. 그죠? 이건 등호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n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2가 곱해지면 이번엔 198이 되죠. 그죠? 여기는 지금 요게 1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호가 붙는 거고요. 1이 없어요. 등호 없이 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요것도 계산해 보시게 되면 똑같은 계산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인데 그 다음 똑같습니다. 자, 곱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게 되면 n-1 198.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n은 얼마입니까? n은 14. 자, 그 다음 과정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91개, 나머지 8개. 그래서 14군의 8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밑에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n군의 초항 구하는 과정이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개수 가지고 하면 사실 그 n군의 초항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n군의 초항을 구하는 게 만약에 중간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면 뭐 똑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게 좀 유리할 듯 그렇게 보입니다. 자, 군수열의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군수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군수열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몇 급수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